자, 우리 강의 노트 18페이지네. 자, 부동산 시장. 자, 일단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란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시장, 물건 등이 매매되고 가격 등이 형성되는 그런 장소인데, 제일 먼저 시장에 대한 종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종류 크게 두 개 있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과 반대 뭐가 있겠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 거죠. 한 목적은 이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냐 불완전 경쟁 시장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럼 이게 왜 원래 부동산 시장 불완전입니다. 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것인가 이걸 파악할 목적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성립, 즉 조건이 조건이 이 네 개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이런 요건 갖추지 못한 곳, 이건 불완전 경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어떨 때 완전 경쟁 시장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물어보자고요.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 통제 누가 합니까? 수요자죠.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와 한 명의 공급자 있어요. 이때는 가격 통제 누가 합니까? 이런 건 절대 완전 경쟁 되지 못한다. 왜?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했으니까. 근데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 있으면 절대 가격 등을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어느 일방이 가격 통제 못하는데,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가격 순응자입니다. 뭐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냐 묻는 건데, 우리 분필은 똑같은 분필이 있죠, 그죠? 똑같은 분필은 가격도 같으면 다릅니까? 같지, 그지? 따라서 이 말 같은 말은 뭐냐?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일물가의 말 뜻이 뭐예요? 같은 시대 다른 시간대. 같은 시간대 다른 시간대. 같은 장소 다른 장소. 그래서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즉 동일한 물건 동일한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성립되는 곳이 다른 말로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 다음에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 대해서 진입도 퇴거도 자유로울 때가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모든 정보를 갖다가 전부 다 똑같이 공유한 시장이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갖추어질 때 완전 경쟁 시장이고,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는 목적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왜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질 것인가, 요거 파악할 목적이거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 우리 이렇게 보자고. 현재 보니까 원주시의 40평짜리가 6억 정도 하더라. 그러면 이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꽤 많습니까? 또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많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워낙 비싼 고가품 때문에 결국은 한정되어 있는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나왔는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온 형태를 알고 있으면 대충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뭔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62페이지로 가면 62페이지. 자, 62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있는 문제가 2-1번 문제. 2-1번. 2페이지 2-1번. 그래서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틀린 점 나왔었는데요. 부동산 이 시장 특징 중 하나가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 구매자가 존재하는 거시들이 있으면 냈다고. 그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보면 한정된 수요자가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자 여보세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틀린 말이 이 말 나오면 이거 대신 이 말 나오겠다죠. 이런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 개론과 무조건 비교할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 같으면 이제는 이런 말로 나온 거 동시에 뭐 있습니까? 거꾸로 어떠한 특성 때문에 이게 될 것인가가 힘내겠어. 즉 이와 같이 힘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 존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이 장난치겠다고. 이건 고가성이야.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까? 똑같은 가격이 없겠네? 일물가 법칙을 쓸 수가 없겠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 때문에? 개별성이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진입도 되게 자유롭습니까? 자, 이런 거요. 실제 보니까 잘 보세요. 40평 이후가 가면요. 이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이 돈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 진입 못하는 거죠. 또한 같이 현재 우리 보통 집을 팔면 금방 팔립니까? 하루 이틀 만에 그건 아니죠. 보통 한두 달 걸리죠. 왜 그렇습니까?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신 결과 시장, 이 물건 팔 때 보통 한두 달 걸리다 보니까 시장의 진입과 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건 결국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예요? 고가성 보시면 돼요. 자, 또한 야치. 우리 학원이 현재 몇 평, 또 월세 얼마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따라서 이건 뭔가 다른 말로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무슨 특성? 이건 아셔야 돼. 아니, 부동산 시장 특성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보 수집 곤란. 이게 뭐예요? 모선성. 개별성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과 서로 연관시켜 공부하시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개념 가볼까? 원칙은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이런 지리적 공간이 항상 뭐 있습니까? 수반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반돼.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물어보죠. 친구가 뭐 있습니까? 나 저기 자동차 샀다 말합니다. 그러면 항상 물을 때 어디 샀냐가 중요합니까? 어떤 차종,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합니까? 그죠? 어디란 말이 그냥 의미 없는 거지. 자, 거꾸로 나 땅 샀대. 뭘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 때는 반드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항상 지역적 공간이 꼭 수반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말이 꽤 중요한데 우리 하위 같은 말 부분 약간 차이가 있지만 국지, 지역, 세분화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될 거야 아마. 자, 일단 물어보죠. 전국 반대가 지역, 전체 반대가 부분. 자, 보편 반대가 하위. 그런 개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거 아셔야 돼.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전국적, 보편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런 말 쓰시죠. 분필한 게 얼마냐 하면 대충 얼마든지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집안 얼마입니까? 30평이? 다 틀린 거죠. 강남, 원주, 부산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 대충 이런 말 뜻이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일 때 얼마나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왜 일반지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하위 부분 이런 말 쓸까 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 이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우리 전국의 반대가 뭐라고요? 부분인데, 자, 국지인데 다시 해볼게요. 전체 반대가 부분이죠. 자, 일단 서울로 가볼게. 전국이 전체면 서울시는 뭐예요? 서울시의 전체면 그 중에 종로구는 뭐가 됩니까? 종로가 전체면 그 중에 종로 1가는 뭐가 됩니까? 종로 1가가 전체면 그 중에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상업은, 주거는 뭐 되겠습니까? 자, 종로 1가의 주택이 전체면 그 중에 단독 아파트 등도 있죠? 아파트는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점점 쪼개어지는 걸 뭐라냐고, 이게 상대적 부분 시장이야. 이게 하위 시장이라고. 쪼개진 이유가 있어. 쭉 가볼게. 아파트가 전체면 그 중에 30평, 40평이 있죠? 40평이 뭐 있어? 부분 되겠지? 얘가 전체면 그 중에 방 3개, 방 4개 있겠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한 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요 8층입니다. 801, 802, 803, 804호가 있어요. 이때 보니까 전체가 40평인데요. 801호 방 3개, 방 4개, 방 3개, 방 4개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매매된 게 801호가 6억에 매매되었어. 801호는 자동 6억입니까? 요건 애매모호한 거지? 803호는 6억쯤 되겠다 이 말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어 보니까 비슷한 물건 나오잖아, 이게. 그럼 결국은 하위 시장, 부분 시장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목적이. 상품에 대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파악할, 동질성. 같은 물건이 뭐냐 파악할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같은 물건 존재하죠? 해보니까. 따라 같은 물건 존재한다는 말은 대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탄력, 비탄력. 그래서 우리 지난주 제가 설명을 빼버렸지만 세분화되어 될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그 이 말 뜻이 이게. 자, 이건 요 정도 보시고 실제 중요한 말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요건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분필부터 합니다. 유사한 분필은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도 같죠, 그죠? 자, 다시. 예, 같은 30평인데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도 비슷하죠? 다시. 자, 같은 분필이 있는데 지역이 달라, 분필. 지역이 달라도 가격은요, 같겠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30평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다르네. 원주와 강남에. 가격은? 자, 이런 걸 좀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나오는가 하면요. 자, 다시 문제 가보자고요. 자, 문제 62페이지 1-2, 1-3번 두 개 풀어보시고 내용을 키워드를 찾아가. 1-2번 보니까 유사 부동산이라 하여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불안성이 발생한다. 이 말은 뭐요? 같은 물건이지만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지역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역을 쪼개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1-3번 가볼게요. 이제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은 뭐 있습니까? 예, 시장이 달라지면 가격은요, 다르게 떠죠? 예, 그렇게 시험 내는 거라고. 그런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1, 3-2 요 두 개 할 거예요. 3-1, 3-2 두 개 풀어보시고.
자, 이거 보자고. 또 고민하고 있던데 보니까. 물어보자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시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다면 이 부동산 시장 제목 쓸 필요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쓸 때는 벌써 뭐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장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재화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보니까 이거요. 우리 첫날 배웠던 게 있으면 부동산의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있지. 그죠? 이 말 결국 이건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 아닙니까? 그 어떤 그런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시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된 그 말입니다. 굳이 뭐 위치 고정선을 보지 말고 위치 고정선 같은 말이 뭔데? 부동성이잖아. 내구성 같은 영성 아닙니까? 일시성 같은 말이 개별성이잖아. 그죠? 그런 내용을 암기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른 부동산에 뭐 있습니까?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때문에 시장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공부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게 3-1, 2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특성 알 필요 없어. 자, 단지 그냥 일반 재화와 다른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때문에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다시 자 이제 강의 노트 갑니다. 18페이지 보니까요. 남아있는 게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뭐나 있죠? 특성. 자, 부동산 시장 특성 꽤 중요하거든요. 또 이걸 또 열심히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 될 수는 개론 과목 암기하지 말라고. 자, 여기 보세요. 특성이란 말 우리 벌써 제가 세 번 했어. 첫째 주 했던 건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건 뭔지 압니까? 네, 부동산 공급 특징이었다고. 그러니까 항상 특징은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특성? 부동산 시장 특성이죠. 항상 얘는 비교할 대상이 무조건 있다 생각하고. 비교할 대상은 누구죠?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비록 거기 설명되지만 실제 부동산 특성 이거 이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꾸 이거 암기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뭐 하는가 하면 저기 뭐 있습니까? 분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거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이 말입니다. 네, 우리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그 다음에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지역적이죠? 지역적이면서 뭐라고요? 개별적이죠. 이거 항상 시험 내면 뻔합니다. 요 말 대신 여기 시험 나와, 여기. 자, 바로 확인 들어갈게. 문제 가보세요, 문제. 자, 확인 들어갑니다. 아, 우리 지금 착각했네. 이거죠? 이 마지막 시간 이거 천재하죠? 자, 일단 본기해 볼게요. 딴 데를 바로 그냥 수반 바로 하는데, 자, 거기 한 두 개 풀어볼게요. 자, 4-1, 4-2, 4-3, 요거 세 개인데요. 4-1, 이만 푸셔. 막 헷갈리네, 이제. 4-2번에 시험이 몇 번 나왔어, 이거? 예, 시험 이렇게 나왔거든요. 4-2번이 과거에 틀린, 이거, 세 번 다 틀린 점은 나왔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한 데 있었다고. 항상.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전부 다. 알겠죠? 자, 보세요, 계속. 자,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우리 거기다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지만, 이것만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중개사 시험은 이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굳이 이거 암기할 필요 없는 감정평가는 주관식이야.
주관식이니까 이걸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중개사 뭐 있으면 굳이 이걸 다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자, 가볼게. 이제 또 갑니다. 수요 공급 조절인데 물어보자고요.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누가 더 깁니까? 주택이죠? 자, 분필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공급이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이 따라갈 수 있는 결과 비교적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하겠지만 거꾸로 집을 짓는 건 워낙 오랜 시간 걸리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공급에 따라갈 수 없는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곤란한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보니까 이 뒤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 이런 설명이거든요. 보세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단기에서는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항상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되어진 결과 단기에서는 가격이 폭등 폭락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왜곡이 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건 이런 거 있죠. 단기 장기적인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 가끔 우리 모의고 전문적으로 이걸 장난치던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용이하냐 어렵다 이게 중요하다고. 자, 또 보자고요. 자, 세 번째. 분필이 서울에서 100원에 매매되었거든요. 그럼 여긴 뭐 있습니까? 원주도 얼마요? 자, 이 말은 뭐냐? 우리 가끔 보는 이런 분이 있죠. 그죠? 네, 요새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던데 백화점 가서 옷을 딱 보고 가격 물어보죠? 바로 삽니까? 그 다음 뭐 합니까? 옷을 딱 보고 밑에 있는 품번 딱 보지. 인터넷 치지? 가격 나오죠? 그래서 싸냐 비싸냐 뭐 살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벌써 뭐야? 이미 가격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가 공개적, 비공개. 공개적. 그런데 우리 부동산 다 똑같아? 다 틀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801호가 무조건 6억 한다 해서 802호가 6억 될 수는 없다. 왜? 이 똑같이 만들어진 물건이 한 5년 경과되었을 때 관리 상태 같습니까? 다 틀리게 되죠. 그래서 절대 이건 거래가 공개, 비공개. 비공개죠. 자, 또 합니다. 보니까 우리 분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30평 단독주택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할 수 있냐고요. 비표준하지? 자, 또 조직, 비조직. 얘는 중요한 건 분명히 이거 하셔야 돼.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요 비란 말이 꽤 중요하다고. 그래서 왜 이게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되는가? 이유가 이겁니다. 이유는 보니까 이거죠. 부동산 시장은 절대 똑같은 물건이 없는 무엇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자, 기타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 자, 다시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까? 개인이? 그래서 사법상 권리만 적용되겠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땅. 누구 거? 국가 거. 와, 그 다음 개인도 땅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런 결과 공사법에 대한 규제를 둘러봤습니다. 저기 말은 법적 규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국가에서 뭐 헌법을 개정할 때 보니까 토지 공개념을 강화시킨다 해서 이상한 짓 하고 있지, 그죠? 자, 일단 이 토지 공개념 강화시킨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국가가 지금 맘치고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은 가능해요. 유럽은 기본 기조가 뭔지 기본 기조가 뭔가면 땅의 소유권 우리 국가한테 있다. 이건 기본 벌써 깔려있어 베이스가 모든 유럽 자체가. 다만 개인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 이렇게 가 있다 현재. 근데 한국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좀 설명드려 볼게. 자, 이건 토지관. 자, 토지관이 있는데요. 우리 유럽하고 있죠. 미국은 전혀 토지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이 소유권 자체는 있죠. 그 다음 이용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 이걸 이렇게 해보죠. 개발과 이용.
계획과 그 다음에 개발해 보자고요. 유럽은요,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쓰라 계획이 돼 있으면 거기 따라 개발할 수 있어. 미국은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데, 유럽은 이 계획이, 어떤 땅 쓰는데 계획이 없죠. 없으면 절대 계획은 이용 못하게 돼 있다고. 미국은 어떤 계획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어. 요 차이라고. 그럼 가장 기본이 뭐냐, 이런 겁니다. 유럽은 처음부터 뭐 있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다는 기본 개념 포함되어 있다고. 단지 개인은 이용할 권리만 있다고. 근데 미국은 뭐 있어? 미국 우리 옛날에 보니까 맨 처음에 저기 영국 애들이 배 타고 저기 미국에 넓은 땅을 갔을 때 만약에 이 넓은 땅이 있는데 이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이 땅을 이제 이 소유할 목적인데 만약 이렇게 뭐 있으면 땅은 국가한테 있는데 너는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면 요 개인들 가서 이 땅을 개발하겠냐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요 배 타고 왔던 애들 보고 뭐 있습니까? 네가 말 타고 가서 깃발만 꽂아라. 소유권 인정해 줄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기본 근간이. 근데 문제는 한국은 지금 어느 법 따르는 줄 압니까? 이 법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법을 따라가는데 현재 토지 공개를 굉장히 강화시킨다. 이건 결국 뭐예요? 사적인 권리를 굉장히 침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던데 자, 하여튼 법적 규제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보자고요. 분필 살 때 은행 대출 받아? 집 살 때는?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 관계 깊다. 그 다음에 자, 내 땅 주변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올 때 학군전 학교 들어올 때 집값 차 있습니까? 있죠.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다. 외부 효과입니다. 그 다음 또 뭐 있는가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행과 전환 가능하죠. 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진 결과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장기간 그죠? 이루어진다는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보세요 이제 이거 굳이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공부할 건 요거까지만 공부하라고. 여기 답이 항상 나오게 돼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능이란 말 뜻이 뭐예요? 역할. 그러니까 시장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시장 가보면 자 이런 거죠. 요 앞말만 가지고 암기합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라고.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그 물건 가져가거든요. 부동산이든 배추시장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자원 배분. 같은 말이 뭐냐? 공간 배분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말이 좀 정리해 볼게요. 현재 원주시가 있으면요. 원주시 전체가 상업지역입니까? 그건 아니죠. 필요한 공간만큼 이만큼은 주거, 이만큼은 상업, 이만큼은 뭐 저기 농지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간이 배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야만 뭐합니까? 돈을 주고 그 물건 살 수 있죠? 그 돈과 물건 바꾼다. 이게 무슨 기능? 교환 기능. 시장에서 가서 항상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을 볼 수 있는 장소의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을 봐서 만들어진 게 가격 형성 기능이 있습니다. 자, 또 시장 가보니까 이 물건 싸다 비싸다 또 물건이 많다 적다 이런 정보 파악할 수 있죠? 정보 적응 기능이 있고 마지막 이건 공급자 측면인데 양과 질을 갖다 조절할 기능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현재 원주시에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50% 이하야. 50% 이하면 집을 짓는 공급자는 양적인 측면을 고려합니까? 질적인 측면을 고려합니까? 양이죠. 100% 이상 만들어진 거요. 질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있는 상황을 보고 양과 질을 조절할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기능은 여기 있는 요 5개요. 자, 일단 저기서 여기까지 한 문제요. 이걸 끊어보시라 문제를 갖다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할게요. 자, 책 갑니다. 자, 132페이지. 134페이지네. 네, 부동산 시장 개념 해서
예, 갈로 1번. 자,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니까요. 끝에 뭐 있어? 부동산 시장 뭐라고요? 구체적, 지리적 공간에 수반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부동산 시장에서 거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자, 일단 예, 한번 읽어볼게. 양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예,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 말이 뭐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보세요. 양질 측면에서 유사 부동산이 가격이 균등해지는 것은 같은 지역, 다른 지역. 그 말 대신 지리적 구역이라 쓴 거 있었을 때. 그거 보시고 있죠? 자, 위에서 하나, 둘, 넷째 줄, 끝에. 유산 아파트가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같은 지역, 다른 지역. 다른 지역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우측에 그냥 그대로 통과, 뒷장, 136페이지. 자, 큰 2번 부동산 시장 특성이 있죠? 얘는 절대 공부할 때 안에 있는 글자 다 보면 안 돼. 굵은 글씨는 쭉 읽고 하시라고. 그래서 나 같으면 항상 그 문제 풀 때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거 보세요. 분명히 틀린다. 우리가 아까 문제 풀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말 내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결국 거기 있는 갈로 1번에 뭐 있습니까? 지역적 대신 나 같으면 이 말 쓰겠다, 이 말. 이런 말, 틀린 말 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괜히 그 안에 있는 글자가 뭔지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2번도 뭐 있습니까? 예, 비공개 대신 공개 틀리게 내겠지? 3번도 뭐 있습니까? 비표준 대신 표준 내겠지? 5척 갑니다. 4번도 비조직 대신 조직 내겠지? 5번째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대신 용이하다 내겠지? 6번은 처음 보는 건데 물어보자고. 우리 분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줘? 집었요? 그래서 매매기간, 장기간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 보시고 7번 법적 제한 많다면 다른 말 공사법 규정한다 이거지. 넘어가서 예, 8번 아까 했죠?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소수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판매자, 구매자 있는 거죠? 그래 보시고 자, 큰 3번 부동산 시장 기능 갑니다. 기능에서 갈로 1번 예, 아까 했지만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교환 기능, 세 번째 가격 창조와 파괴 기능. 여기 뭐죠? 이 같은 말이 가격 형성 기능인데 자, 보세요. 내가 3년 전에 집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 6억 주고 집을 샀습니다. 자, 이제 현재 이 집을 처분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 현재 이 집 처분할 때 무조건 6억 주고 팝니까? 그건 아니지. 5억 3천 될 수도 있고 7억 5천 될 수도 있지, 그죠? 과거에 만들어진 가격이 뭐야?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이게 파괴와 창조야. 말표현 자체가. 그래 보시고 우측에 정보 제공 기능 5번째 뭐 있습니까? 양과 질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2절. 예, 단기, 장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3절 주택시장 분석이 있죠? 요건 그냥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지금 하지 말고 단지 할 것은 나중에 거기 갈로 1번 서비스란 말 뜻이 뭐냐 이거 마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쭉쭉쭉 그냥 넘어가세요. 부드럽게. 자, 148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 19페이지요. 자, 19페이지. 여과 과자. 요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걸요. 만약 시험에서,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가. 이건 보통 한 3년, 4년을 한번 툭툭 튀어나왔지만 얘는 거의 매년 나오거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건 테마별로 딱딱 구분해 공부하시는데 분명 여과 과정 얘는 우리 말로서 뭔지 압니까? 이게 주택순환 과정. 이
이 말 뜻입니다. 주택순환가정. 자, 이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원주시도 우리 30년 전에 보니까 비교적 잘 사는 동네 있어요. 잘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반면에 못 살고 있는 동네 보면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게 30년 전 경과되면요. 여기 잘 살고 있는 집이 서서히 건물이 노후화되겠지. 집값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여기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저급주택으로 바뀌어요. 대신에 이 지역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얘가 재개발 하죠? 하면 이 지역은 다시 뭐로 바뀝니까? 또 30년 전면 또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결국 고급과 저급이 계속 뭐 있습니까? 예, 순환을 통해서 공급을 조달받는 형태를 설명하는 목적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과 과정에 대한 기본 전제입니다. 자, 기본 전제. 첫 번째 이겁니다. 먼저 구분할 때 있죠.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을 먼저 구분시킨다고. 그러면 고소득은 고가주택을 차지하겠습니까? 저가주택을 차지하겠습니까? 저소득 계층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구분한다, 먼저. 이 기본 전제예요. 절대 소득은 중간 계층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신규 주택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이 집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신규는 고가 저가. 그래서 고소득 계층만 차지하지 절대 저소득 계층은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어디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아까 했지만은 이런 절대 신주택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보니까 고가 주택 중에서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이 뭡니까? 노후화되겠죠. 노후화되면 집값도 떨어지겠죠. 그런 집을 얘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는 겁니까? 하향여가요.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을 조달받는다. 이 말은 꽤 중요한 것 같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 자, 그런데 두 번째 여과에 대한 종류가 두 개 있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첫 번째 우리 하향 반대 상향여가가 있고 이 반대말이 하향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향과 하향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거의 다 우리 여과과정 시험 나면 무조건 여기서 거의 정답이 나와. 대부분 다. 자, 이건 보는 시간이 크게 세 개 있으면 이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개를.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갖고 첫 번째 상향은 뭐냐? 원래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시간이 서서히 경과되면 건물 노후화되지. 노후화되면 이 집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이 집을 차지합니다. 이게 상향이야. 거꾸로 고소득 계층이 갖고 있는 집인데 시간이 경과되면 건물이 서서히 노후되면 집값 떨어지겠죠. 이럴 때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다른 말로 하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는 시각은 앞에 누가 갖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에 어느 놈이 가져갈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마시면 돼. 뭐 딱히 이게 어렵다 말 못하겠어. 대충 이해될 것 같은 느낌상.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동네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가 있죠. 굉장히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 크게 두 개 있어, 두 개. 이때 보니까 이런 거요. 이 집을 집주인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팔까 아니면은 하자 보수에 팔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본다고. 해보는데 자, 일단 이 동네는 고급 주택은 결국은 집값이 비싸겠죠. 그래서 일단 집값이 9억이 된다 가정을 두고 얘는 집값이 현재 3억이 된다 가정을 둡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하자 보수비는요, 예, 집값 한 10% 정도 더 간다 가정해보자고 했을 때 얘는 9천 더 가겠지. 얘는 3천 더 가겠다. 그죠? 그러면 예, 얘가 하자 보수에 판다면 과연 9억 9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주변 지역이 무슨 지역이지? 나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죠? 그런 결과 이 집 만약에 10억 5천 이렇게 팔린다 가정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선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9천 들어갔는데 하자 보수의 가격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9억짜리 15억 5천 아닙니까? 얼마 올라갔습니까? 하자 보수 할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건물 좋아지겠네? 그러면 상향녀가. 다시. 얘는 주변적인 나한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급 주거지지. 그래서 얘는 보니까 3억 2천 정도밖에 팔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잘 알지만 수선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3천 들어갔지만 집값 얼마 뛰었지? 2천 뛰었지? 하자 보수 할 거요? 결국은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겠네. 무슨 여가? 하향이죠. 자, 그런데 잠시. 비록 제가 이런 예를 든 목적은 이 예를 갖다 이해를 시킬 목적이지. 이런 절대 있죠. 항상 그것만 매번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저것만 매번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때에 따라 저급액이 나올 수도 있어. 고급액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고급, 저급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이 말에 따라 움직이라고. 그냥 그대로. 이건 대충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자, 이제는 내 소득이 중요한데, 소득이 올라간다를 가정해볼게. 자, 얘는 절대 소득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상향 쓰면 안 돼. 이 뒷말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이 뒷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 고가와 저가를 갖다 분리할 때 제가 기준을 갖다 인위적이지만 9억 이상 되면 고가를 하자고. 이때 보니까 내 소득이 3억 이상 될 때만 요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현재 내 소득이 2억, 연봉 2억 5천이었어. 여기 있는 요 집 사겠다죠? 있는데 내 연봉이 한 4억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이 집을 버리고 올라가야 되지. 그죠? 이렇게 이 집 사거든요. 자, 이 말은 결국은 내 신분이 성격된 거지. 이런 게 상향이라고. 그러면 이럴 때 소득이 올라가면 저가에 대한 수요. 저가 수요 줄 거 아니에요? 나갔으니까, 그죠? 그와 반대 고가 수요는요? 얘는 반드시 이것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주거 분리에 따른 영어 과정입니다. 자, 얘는 기본 전제 좀 기억하실 것. 지금 하고 있는 기본 전제는 이런 반드시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리입니다. 분리지 절대 이 말 대신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발생 장소는요. 발생 지역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하고 있는 이 내용 꽤 중요합니다. 요건 잘 보셔야 돼. 자, 가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 이 동네는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인데 조심할 건 자, 요 중간에 있죠. 경계지역. 지역이 있어요. 요 경계지역 안에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자, 물어보죠. 이건 일반 상식인데 사람들은 둘 중에 어디 살길 바랍니까? 이 동네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급 주거지 있는 사람들은 고급 주변지에 가까이 가길 바랍니까? 아니면 분리되길 바랍니까? 얘들은요?
그죠? 이게 이제 기본 심리 베이스예요, 베이스. 자, 그러면 가볼게, 이제. 보세요.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저급, 요거요. 저급주거지는 얘들과 비교했을 때 집값이 올라가 떨어져. 왜 올라가? 옆에 누가 있어? 고급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경계적에 있는 고급주거지는 얘들보다 집값이 뭐 한다고? 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잠시 앞으로 우리 침입이란 말과 제가 천의에 대해서 강의할 거거든요. 하는데 참고로 침입, 천의 이거 알지 마. 이 지문 떠지 그냥 그대로 통과해. 얘네가 절대 틀린다면 낼 수가 없어. 이 용어는. 그러니까 앞으로 침입, 천의하고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면 돼. 다만 설명드릴게. 자,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에 있는 문화가 B 지역에 넘어간다. 이게 침입이야. 그런 결과 이 B 지역이 A 지역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 이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해볼게. 자, 이게 도시 농촌이야. 도시 있는 문화가 농촌 지역에 넘어간다. 이게 천입이고. 그런 결과 이 지역이 도시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걸 이제 할 목적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요 지역에 있는 이 집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집을 하자 보수해야 안 해? 여러분 같으면 할 거 말 거 이거 예? 안 할까?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 하자 보수 안 하면 집값 떨어지겠지. 결국 뭐 집값 떨어지면 얘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넘어간다 이게 침입이지. 자, 얘보다 중요한 말은 자, 이 집 이제 누가 차지했어? 누가 차지했어? 얘가 차지한 거지. 이게 상향녀가 하향녀가.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언놈 가젤이 중요하니까. 그죠? 따라 지금 분명히 하향녀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건. 그 다음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자꾸 이 집 뭐 있으면 저급주택 하러 바뀌지. 이게 천이에요, 천이. 이렇게 쭉 밀려가면 더 이상 갈 데 없죠. 이렇게 넘어서 이 집을 뭐 있습니까? 이제 재개발을 시켜버리겠네요. 이 집은 뭐냐면 고급주택 하러 바뀌었지, 이제? 이런 게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천이이고. 이게 무슨 여가? 구분 잘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침입과 천의 의미 두지 말아야 했어. 상향, 하향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다시. 보통 뭐,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항상 고급과 저급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 보니까 고급이 계속 고급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 우리 강남, 서울의 강남이 있죠? 1900 뭐 있습니까? 80년대 이제 강남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고급이 지금도 뭐야? 고급이죠. 우리 보통 재개발도 한 30년 좀 재개발 되거든? 근데 약 한 40년 넘어가도 계속해서 강남에 고급 남아있다. 왜 그럴까? 그거 시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이 고급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 지역은 뭐 있습니까? 수선비보다도 누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 고급이 고급 남아있습니다. 고급이 고급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얘도 저급이 남아있을 수 있어. 그죠? 그 이유가 뭐요? 왜 저급이 계속 저급 남아있습니까? 이유는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답이 항상. 그러면 이 지역이 재개발되지 아니하고 저급 남아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럼가 빈민가로 넘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이거 하셔야 돼. 이제 마지막에 설럼가 빈민가 판자촌 이 형성되는 이유가 뭐고 또 해결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제 우리 한국에서 해본 겁니다. 해본 결과에 딱 정해지 답이. 그래서 얘는 과연 시장 실패일 것인가 시장 성공일 것인가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 대책이.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다시 보세요. 우리 보통 설럼과 빈민가는 도심 안쪽에 있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거예요?
거지는 많은 동네가 도시만 쪽에가. 도시만 쪽. 자, 그러니까 이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설럼과 판자치는 왜 도시만 쪽인 줄 압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집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그 소득이 낮은 것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도시만 쪽, 도시만 쪽. 이건 참고로 1960년대 서울시 행정구역은 딱 두 개였어. 종로구와 중구 두 개밖에 없어. 70년대 가서 뭐 있습니까? 예, 5개 더 편입됐어, 경기도에서. 거기에 뭔가 하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영등포 같은데요. 그다음에 1980년대 가서 뭐 지금 있는 25개 구성이 형성됐다고. 그러면 그다음 종로 지역권에 설럼과 빈민가 있다는 게 이게 60년대 초에 보니까 한번 그냥 쭉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 도시만 쪽은 땅값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비싼데 왜 이런 판자층이 있냐는 거예요. 왜 기아집이 없고. 그래서 60년 초에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을 시장 실패로 취급해버렸다고. 그래서 강제 이걸 철거시켜. 철거해서 어디로 강제 이주시키는가 하면 지금 알고 있는 성남이라든지 노원구에 있는 상계 등 뒷산이 있죠. 이제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저를 가끔 보니까 연탄 배달해주죠. 그게 상계 등 뒷산이야. 뒷산. 자, 그래서 이걸 철거하니까 이거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해결됐다 생각했다고. 근데 자, 10년 경과된 후에 60년대 후반 보니까 또다시 이게 설럼과 또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60년 후반부터 뭐냐 시장 실패가 아니라 이건 시장 성공이라고 말한답니다. 왜 시장 성공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어. 지금 속에 시장 메커니즘 뭐냐?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야? 공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집을 가지길 바래. 바라지만 돈이 없는 분은 좋은 집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돈이 없는 분 할 것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니까 저가 주택이 존재한다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해서 이건 시장 성공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도시만 쪽에 설럼과 빈민가 있는 게 좋습니까? 이거?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 방식이 뭐냐 고민해 본 거예요. 해보니까 우리 60년 초에 뭐 철거 정책 했지 않습니까? 성공했어요, 이거?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빈민가 발생하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절대 이런 집 사겠냐고. 안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딱 두고 마시면 돼. 절대 이건 시장 실패 아니다. 해결책이 뭐였냐?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다. 이거 마시면 돼. 책에 설명 굉장히 많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마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과 과정이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얘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 내용만 읽어보시라고. 자, 첫 번째 정리하기 이 말입니다. 언놈 가져가려는 거야. 응? 두 번째 하자 보시를 말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신분이지. 내 신분이 성격되는데 성격되면 저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이래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건 그림 거 따라가셔야 돼. 마지막 가서 요 내용 있죠. 설럼과 빈민가는 시장 성공이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매년 시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자, 이건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그 강의 노트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 가져와 이제. 148페이지요. 자, 148페이지 보니까 다른 건 그냥 그대로 버리시고 양갈로 2번 갑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 나 있죠, 그죠? 하향여가 읽어보시면서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서 마지막에 언놈 가져간 거 이거 하위계층이지? 이게 하향여가지?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누가 가져간 거 이거? 누가 가져간, 마지막 가져간 놈 중요한 거야. 상위계층이지. 무슨 여가? 상향이지. 그래 보시고 우측에 있는 149페이지 큰 2번 버려. 과감하게. 자, 151페이지 있는 큰 4번. 큰 3번 주거 분리와 여과 과정이 떠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예,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줄 거 넣고 주거 분리란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분리죠. 절대 이 말 대신 상업과 저기 주거적 분리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뒷장 가볼게.
예, 동그라미 3번도 줄 끊으시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굵은 걸수 있죠.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뭐요? 인근 지역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갈로 2번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 이 그림을 꼭 그려서 있죠. 한 번만 따라가봐. 따라가면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그 내용 중에 우리 책에 설명 쭉 돼 있지, 거. 쭉 읽어보시면 여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면 이거 이해되거든? 충분히. 오래 정리하시고. 자, 우측에 보니까 설럼가, 빈민가, 불량주택이 있죠? 자, 얘도 뭐가 중요한가면요. 동그라미 3번요. 3번, 4번. 이거 맞으면 돼.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보시고. 자, 그 말입니다. 설럼가, 빈민가는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한다. 자, 같은 말. 시장 성공. 그 말이 시장 성공. 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 그 대책이 뭐가 있다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밑에 문제 확인학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 다 풀지 않고 제가 거기서 뭐 있습니까? 3번, 4번, 5번만 풀 거예요. 3, 4, 5번. 1번, 2번 이건 답이 안 된다고. 답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니까 3번, 4번, 5번. 자, 3번 갑니다. 3번은 묻는 책 153페이지. 자, 3번은 거기 묻는 게, 자, 칠판 보고. 기억, 니은, 디귿 뭐 묻는 거요? 아, 그 3번은 기억, 니은, 디귿 뭐, 요거 묻는 거지. 둘 중에 누가 더 커서 설명되어 있어? 이게 더 커지? 그럼 무슨 여가요? 상량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가요, 4번. 4번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주택. 자, 칠판 보시고. 다시. 자, 요거 묻는 거요. 그 설명된 건 A 지역, B 지역 누구 묻는 거요? 번역 잘하셔야 돼, 이거. A, B 무슨 지역? A 지역 묻는 거예요, 그게? A, B 뭐 묻는 거냐고. 고급 주거지에 인접한 저수층 아니야? B 지역 묻는 거 아니야? 집값. 올라가지? 그지? 거꾸로 저수층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에 A 지역 묻는 거지? 집값. 할인되는 거지? 그죠? 자, 5번 갑니다. 5번 마지막에 어느 놈 가져갔어? 누가? 저수득이지? 무슨 여가? 항상 이런 거 시험 낸다고. 됐죠? 자,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54페이지 있는 5절 효율적 시장학기요.